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회원유학원 대렉쌤입니다. 도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기유학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좀 전에. 그렇죠. 자, 이제 영국에 대해서 오늘 조기유학 파트 2인데 우리 약간 복습을 하자면 앞에서는 이 식스폼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A레벨, GCSE. A레벨 GCSE가 어떻게 되는지, 교과목이 뭔지, 네. 그리고 보드가 뭔지에서 네. 쭉 저희 설명 듣고 네네네. 가장 여기서 좀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영국은 만 5세 시작에 한다. 13년 교육교. 13년 대학 교육하고 가기 전까지. 우리는 만 7세부터 18세까지 12년 교육제. 12년 교육제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2병 와서 조금 흔들리는 애들 이제 고민하실 때 AP 학교 갈지 IB 학교를 갈지 A레벨 학교 갈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하나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이제 결정했다 치자고요. 1부에 이어서 그래 야 가자 보내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지역이에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나라. 미국이죠. 나라. 야 그래도 가고 가야지 미국 가야지 라는 파트가 한 분이 계시고 근데 이제 A레벨 결정하신 분들 중에 막 검색 야 참, 태국도 있고 야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하고 싱가포르도 야, 있어. 싱가포르는 크게 없어요. A레벨. A레벨 없나요? 예. 아. 야, 굳이 그럼 우리가 A레벨을 하기 위해서 네. 영국을 가야 되니? 이라고 고민한 단계까지 와 계신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지금.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도매니저님이 생각할 때 A레벨하는 학생이 왜 영국이라는 나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전 좀 때가 묻었고 때가 덜 묻으신 제가 그러면 딱 그럼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을 이야기해 줄게요. 경험. 경험. 예전에 예. 중국에서 A레벨을 했던 학생이 맞아요. 중국도 많죠 A레벨. 했는데 영국 대학교를 컨디션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컨디션이 안 돼서 못 갔어. 그렇죠. 이게 컨디션이 두 개가 나왔어요. 네네. 교과목, 뭐 A, B,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영어. IELTS 그쵸. 6.5. 그쵸. 보통 요거 조건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학생은 A, B를 받았어요. 근데 IELTS가 6.5가 안 나와. 이 국제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집에서는 한국말 하고 뭐 아니면 기숙사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있으니까 네. 언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 수업 시간 빼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IELTS가 6.0밖에 안 나오는 거야. 네. 그것도 각 항목당 6.0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가 5.0에 그래서 5.5 걸려버리면 맞아요.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가까운 나라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건 그 나라 학생 단지 시험만 본다고 하면 혼자도 공부할 수 있지 왜 그죠. 굳이 왜 가요 그러면 따진다고 하면. 근데 교육이라는 게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도 배우고 언어적인 것도 배우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겪으면서 인맥도 쌓는 거고 그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들이 훨씬 낫다.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나는 이제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경우가 어쩔 수 없죠. 그쵸. 뭐 비용적으로도 뭐 싱가포르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그게 싸지 않나. 근데 요즘 동남아 쪽 학교들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저렴하지도 않더라고요. 저기 제주도에 있는 NLCS 안 안 싸요. 저하지 안 쌉니다. 전혀.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이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서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문화 그리고 언어 이 부분에 있어서 영국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문화에 있어서 언제 한번 영국 가서 아이가 그 딱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공부도 맞아요. 공부지만 맞아요. 이제 학교라는 게 그 정신적으로도 성장하면서 돈독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는 영국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네.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혜연이하고 고객님이었는데 이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금방 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중학교, 그쵸, 고등학교 그쵸. 과정이면 물론 이미 성장이 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냥 학원 같은 몇 명 학생들이 모여갖고 공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보장되어지는 곳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해요. 그냥 한국에 아까 말씀드린 건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그 나이에 아이들하고 접하지 않고 사이버상에서만 만난다고 하면 이건 조금 그렇죠. 교육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도메이저님이 가격이 또 얼마고 뭐 어떻게 가는 건지 뭐 용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 1편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번 또 복습해야 돼요. 왜냐면 1편 안 보시거든요.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은 7살부터 18세까지 네. 12년 교육과정이고 네. 대학교가 4년이다. 네.
영국은 반면에 만 5세부터 시작을 해서 13년 교육을 받고 네. 대학교가 대학은 3년이다. 3년이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이 우리나라는 중학교 네. 5학년까지이고 영국은 11학년까지이다. 네. 의무교육으로. 그다음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A레벨이라는 것, 단위 말하면 네. 식스폼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들을 하게 된다. 네. 식스폼은 교육제도가 아니라 그냥 불러지는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일 뿐이다. 저 분명히 암기 하시라고 그랬죠. 식스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폼 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A레벨 이렇게 하고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시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GCSE나 A레벨 때 많이 가요. 그렇죠, 그렇죠. 중학 2학년, 중3 그렇죠. 그런 학생들 제일 많이 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영국 조교육하고 저희가 접하면서 부모님들이 가디언 얘기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대충 알아요. 뭐 애들 보호해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요 몇 가지 좀 용어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가디언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안 가니까 아이만 혼자 네네. 가는 경우 부모 같이 갔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같이 가지 않은 경우는 꼭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요구 조건이 만 18세, 16세 예. 영국은 16세 이상이 되면 좀 성인 취급을 합니다. 네. 물론 술이나 담배는 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그렇죠. 성인 취급을 하고요. 그래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네네. 가디언이 아니라. 그다음에 16세, 17세는 네. 내가 학급하는 학교에 따라서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 되고 예. 아니면 다른 학교 가야 되니까. 뭐 학교에서 아니야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 우리가 대신 그런 역할들을 해줄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이 가디언을 내 학교 가면 우리 학교에 있는 가디언 지정해줄게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너가 가디언 지정해야 돼 이렇게 나오나요? 그것도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소개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리스트가 있어서 아닌 경우는 너가 알아서 해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많이 이렇게 리스트를 주더라고요. 근데 알아서 하고 뭐 리스트를 주면 뭐 연락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렇죠. 저희들한테 연락하시면 그렇죠.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디언이 회사도 있어요. 가디언을 하는 회사가 영국 회사들도 있고요.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네. 합법적으로 체류하신 분들 네. 만 21세인가 이런 네. 조건이 있거든요. 예. 된다고 하면 그거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해운역에서 해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명목상은 무조건 있어야 돼. 있어야 서류상으로. 된다. 서류상으로. 그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그런 네, 거 영목상을 대준다 하더라도 돈을 받죠. 네. 내 개인 정보를 내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선생님 학기당 500파운드, 2,000파운드 뭐 사이로 있어도 그냥 더 비싼 데도 많이 있어요. 더 비싼 데도 훨씬 많고. 비싼 데도 있는데 해주는 집 많죠. 그쵸. 이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래? 학기당 1,000파운드 준다 치자. 그럼 너 뭐 하는데? 일단은 이름만 올려놓는 거야? 막 이런 생각 그렇죠. 하시거든요. 법적으로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 법적으로만 나의 이름을 쓰려고 하더라도 돈 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미니멈으로 하면 500파운드, 1000파운드 하는 것 같고 예. 돈이 액수가 올라가는 건 포함되기 많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냥 미성년자야 만 16세 네네. 미만이 있어요. 공항에서 네. 데리고 가야 되잖아. 네, 나 그쵸. 택시 타. 돈 들잖아요. 네. 그 돈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공항 픽업비. 그렇지. 픽업비 포함돼 있고. 뭐 저기 보면은 밑에 보잖아요. 예. 엑시트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엑시트가 뭐냐면 주말에 참 신기한 거 만들어놨어요. 야 친구들하고 사귀었잖아. 네, 그쵸, 야 너 그쵸. 친구 집에 갈 수 있지. 네, 이 영국식이야. 그쵸. 그래서 금요일 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국제학생이 친구가 없어. 어디 가야 돼? 가정집 가야지. 그쵸. 아니면 뭐 호텔 가든지. 여기 되잖아. 그런 돈이 포함이 돼 있어. 그러니까 비싸는 거예요. 근데 비싸다는 건. 그러면 기숙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금요일까지만 있고. 그렇지. 학교에다 달라 그게. 또 달라진다 학교마다. 야.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 집에 가기 싫지 않나? 가면 엄마하고 지난주 싸워가지고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야 남아 있을 수 있어.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는 학교도 있고. 남아 있으나 그러면 추가비 내야 돼. 왜냐면 밥 줘야 되고 이렇게 다 이걸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학교마다 선택을 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복잡하네요. 다 돈이야. 일단 복잡하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XH도 있고 미드텀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고사 우리나라 거로 그쵸, 중간고사 보는데 신기하게도 중간고사 볼 때 뭐 보고 좀 쉬어. 한 일주일 정도. 그때 이제 미드텀 해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안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디언이 다 해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비용이 비싸지면 다 포함되는 거고, 비용이 좀 싸다는 데는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그 팁을 드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비용 얼마? 야 이거 비싸 이거가 아니라 그 어떤 포함된 항목이 무엇인지를 자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혜윤이 형 믿고 맡기시면 그냥 돼요. 네. 그리고 뭐 비교를 해주죠. 할 그쵸. 때 이걸 할 때 이게 네. 얼마고 이건 여기 포함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포함돼 있다 비싸다. 네.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 쓰면 다 돈 들잖아요. 왔다 갔다 차비 들어야 되죠. 데리고 가야 되죠. 혼자 못 가거든요. 그러면 데리고 가야 되죠. 재워야 되죠. 먹여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적으로 청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디언에 이렇게 딱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 피는 보통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예. 지원할 때 시험비 받아요. 지원비 맞죠? 왜냐하면 시험 같은 걸 보거든요. 그쵸. 그런 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있고요. 어떤 학교는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내는 경우도 나중에 있고 학교마다 내는 심사했는데 대부분 학교는 받는다. 한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100에서 100파운드에서 150파운드 이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싸다. 싱가포르는요 2,500달러 막 2,000달러. 아 내야 시작할 수 있다. 아 진짜로? 네.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데. 자 그럼 데포짓. 요 개념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조교학 학교는 대부분 요구하는데 그쵸. 영국 학생들도 내요. 학비 똑같이 내고 하니까. 자, 내가 너희 학교 갈게. 그러니까 지원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학교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죠. 시험을 봐요. 그래서 뭐 국영수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시험을 보거나 여러 가지가 보는데 시험을 봐요. 근데 내 이제 합격이 됐어. 나 갈래. 너희 학교 갈게. 갈게. 그러면 학비는 낼 필요 없는데 일단 보증금이라는 걸 내요. 데포지트를. 자리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자리 확보. 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보증금을 돌려줘? 네. 돌려줘. 언제? 학교 끝나면. 끝날 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느 학교든 다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 데포짓이 학교마다 많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한 학기 학비일 수도 있고요. 전체 그쵸, 비일 그쵸, 수도 그쵸. 있고 어떤 학교는 일부일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적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건 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 자, 이제 어머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가디언 다 이해하셨어요. 어플리케이션 피 다 이해하셨어요. 보증금 데포짓 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어디 가서 이게 뭐 학비에 포함된 이런 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기화 학교는 무조건 학비에 안 네, 포함되어 있어요. 네. 대부분이. 그 옆에 보시면 크리스마스나 이스트 홀리데이 이런 제가 무슨 왜 써놨냐면 네. XH나 미드텀이나 크리스마스나 이스터 홀리데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기숙사에서 나오는 기간이에요. 아. 기본적으로. 근데 학교에서 아프네.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네. 아무 없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 일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쉬어야 되니까. 근데 이스터 홀리데이는 부활절 부활절 전후해서 보통 2주 정도 쉬는데 그때 나와야 네. 되고. 한국 학생들은 리비전 클래스라고 해서 그때 또 공부해. 아, 그렇죠. 이스터 리비전, 크리스마스 리비전 하는. 그다음에 여름방학이 길어요. 6, 7, 8. 보통 3개월 정도. 아, 돼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2개월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3개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겨울방학이 거의 없어요. 없는 거네. 크리스마스 네. 때만 딱 쉬고. 크리스마스가 3주 정도 되고 이스터가 2주 정도 되는 거니까. 그냥 용어나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이거 헷갈려 하세요. 종류. 이만 인터넷 막 찾아보시거든요. 막 하면 뭔 이게 뭔지. 알 것 같으면서 모르는 건데 요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딩스쿨은 말 그대로 기숙사. 기숙사. 밥 주고 다 하는데 통틀어서 이렇게 보딩스쿨이라고 하고요. 보딩이 개념을 찾아보니까 수업하는 곳에서 자는데 이런 통틀어서 보딩스쿨. 수업 그 학교는 이걸 보딩스쿨이라고 하고요. 데이는 말 그대로 앉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데이스쿨. 그럼 데이스쿨을 보냈는데 아이는 그럼 기숙사나 홈스테이를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뭐? 근데 영국은 국제학생은 대부분 데이스쿨이 없어요. 다 특히 보딩스쿨. 특별히 자기가 이제 국제학생이 다른 데를 선택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디언이 안 하거든. 이건 특별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돼. 폴스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아무튼 데이스쿨은 만 11세 미만인 경우는 부모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경우 아니면 대부분 선택하지 않고요. 성별로 또 나누네요. 네. 코에드는 공학, 같이 공부하는. 그다음에 싱글 섹스라고 해요. 보이 걸 나눠갖고 보통 탑스쿨들이 이렇게 좀 갈려 있지 않나요? 요즘은 근데 대부분 또 이렇게 다 믹스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가 보니까 중학교까지 좀 갈라져 있다가 또 A레벨이나 IB 하면 또 합쳐지고 하더라고요. 식스분 관리잖아요. 성인이니까. 그렇죠. 보이랑 걸스 스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있는 NLCS가 대표적으로 걸스 스쿨이에요.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에드 하는 거고. 그치. 그렇죠. 뭐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데가 첼트럼 레이디스 이런 데가 이제 여학교.
그 세 번째 인디펜던트 보딩 스쿨은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이거? 이제 위에 거는 연구 학생들 때 대부분 다닌다고 하면 이건 굳이 표현을 저렇게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인디펜던트라고 쓸 필요 없는데 사립학교이긴 한데 네. 많이 국제 학생들이 많이 받아줘. 아. 그런 데를 좀 통틀어서 많이 쓰길래 넣어봤고요. 상관없어요. 네. 그냥 같은 보딩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식스폼 컬리지는 튜토리얼 칼리지는 아까 앞서 말한 교육제도에서 교육제도에서. A레벨 교육과정을 대부분 제공하는 네. GCS나 이런 거 없이 A레벨 이상만 A레벨 과정만 제공하는 데를 편의상 자기들이 네. 식스폼 칼리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A레벨을 제공하는 거고 예. 튜토리얼 칼리지는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규모가 적어. 네. 일단은 네. 말 그대로. 그래서 수업도 1대1, 1대3 이런 수업으로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개인 과외 비슷하지만 학교긴 학교야. A레벨 교육과정을 대부분 제공하는데 그래서 이런 데가 의외로 또 학업 성적이 되게 우수해요. 그쵸. 네, 그래서 국제 학생들이 꽤 많이 하고 튜토리얼 칼리지가 알겠습니다. 약간 학원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굳이 따진다고 하면 굳이 이게 우리 이해를 편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맞아요. 학원 개념이라 굳이 이야기할 괜히 수 또 있어요. 칼리지라면 또 다른 형태 학교 아니야 이렇게 아니,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우리식으로 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학원 개념에 가깝다. 맞습니다. 딱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 데이스쿨 빼고는 웬만큼 내가 고를 수가 있는 게네요. 제가 원하는 대로 네. 맞춰갖고 입맛에 맞춰서 A레벨 가려고 하면 보딩 스쿨이 뭐 1학년부터 있는 데도 있고 네. 7학년부터 있는 데도 있고 A레벨부터 있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하시면 저희가 어떤 형태의 설명을 해주고 네. 어떻게 다른지 네. 학생이 어떤 성향인지에 맞춰갖고 추천도 드리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을 네. 좀 언급해 주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학년 계산해야 되고요. 그렇죠. 아까 전 다 시간에 앞선 시간 배웠죠. 9월 1일 내가 9월 1일 전이야 네. 생일이. 예. 거기에서 4빼 만에서 마이너스 빼. 예. 4빼면 영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년이다. 학년이 그래서 나오고 근데 이제 1학년 정도 낮춰도 된다. 된다. 근데 나이가 어릴 때 갈 때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일선에서는 네. 학년에 갈수록 나이에 맞춰서 예, 올라가는 그쵸, 게 그쵸.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15살이니까 15살이면 영국에 놓으면 11학년. 11학년. GCS 마지막 년 가? 안 받아줘. 네. 안 받아줄 수 그쵸, 있어. 그쵸.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은 크게 상관없다 이런 네. 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 나이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치.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올라가는 거 15, 16, 17 뭐 이럴 때는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쵸, 할수 그쵸. 있는데. 예. 그다음에 A 레벨을 할 거냐, 프리 A 레벨을 할 거냐, GCS를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네. 학업적 능력, 언어적인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나이가 어릴 때는 영어 부족해도 상관없어. 그렇죠. 애매한 나이 있어요. 네. 중학교. 아, 이럴 우리 때는 맨날 아이들. 영어를 충분히 하고 가는 것들이 좋다. 네, 그렇죠. 학부모님들의 속설 중에 야 가면 다 배우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한국어로 굳어졌어 머리가. 네,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언어로 받아들여야 거예요. 세컨드 네, 랭귀지. 그렇죠. 이게 공부해야 되거든 이제부터는. 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동의하죠. 저도. 그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따라서 국제 학생들을 받는 학교들은 ESL 교육 과정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런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어 안 되면 저희 아이들 많이 보거든요. 네, 맞아요. 영어 안 되면 사회 과목을 받아도 영어 지문, 과학 과목을 받아도 다 영어 지문이야. 맞아요. 그 교과목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좀 돌아가시더라도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기성적 그런 영어입니다. 예, 그걸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 입학 시험 유무. 그리고 이제 학교 레벨에 따라서 아니 학교가 아니라 그 내가 들어가는 그 학년에 따라서 네. 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사립학교는 다 시험 봐요. 네. 대부분 교과목 수가 다른 거죠. 네. 수학만 보는 경우도 있고 영어도 보는 경우도 있고 과학 과목 보는 경우도 네.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 A레벨 성적에 따른 선택. 이건 네. 어차피 이제 늦게 가는 학생들, 예. 그쵸. 초등학교 한 뭐 몇 학년에 갔어. 거기는 의미가 이거 뭐 없고. 자기 벌써 고민할 필요 없어. 가서 네. 즐겁게 적응하면 네,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GCS부터 가려고 해요. 학교를 선택할 때는 이게 대학하고 또 연결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A레벨의 시험의 성적 결과는 어떤지, 네. 이 학교가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인지, GCS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 네. 건지 그런 거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필요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대학 전공에 따른 선택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이제 그 앞선 시간에 말한 네. 것처럼 A레벨은 네. 교환 과목, 그러니까 전공의 그렇죠, 전공 기초 과목을 과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전공을 대학교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GCSE나 A레벨의 교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과목이 있는 학교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쵸.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 아셨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서칭할 때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랑 그렇죠. 그냥 접근하는 거랑 많이 차이 나요. 카더라 약간 돼버릴 카더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요 정도는 좀 이해하시고 서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 중에서 아까 A레벨 A레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레벨을 이제 선택을 할 때는 A레벨 가는 이유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을 잘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참고로 A레벨 안 하고 대학 예비 과정 걸 하고 가면 대학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A레벨을 하게 되면 좋은 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어요. 네. 확정될 필요 없이.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전공에 따라서 내가 대학교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할 건지에 따라 교과목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이과 계열, 공대나 이건 자연대, 우리나라는 사이언스 계열의 경우만 교과목을 많이 이렇게 그 제한을 주는 거고 인문사회학교는 크게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써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할 때 있잖아요. 특히나 옥스브리지 내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옥스브리지를 요즘은 준비 과정이 따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런 학교, 메디칼, 의대나 치대나 수의대를 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런 걸 준비해주는 학교들이 따로 있습니다. 교과목 이외에. 그다음에 이런 거 EPQ라는 건 교과목 일반 교과목 말고 이게 이제 익스텐딩 프로젝트 따로 논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거니까.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 그다음에 이제 경시대나 따로 방과 활동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해야 해요. 그렇죠. 그 대학 입시에 다 필요하거든요. 네, 다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 학교냐 없는 학교냐 학교냐. 그런 것들을 무료로 해주. 어떤 학교도 돈도 받아. 그렇죠. 이런 데가 추가 비용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A레벨 과정을.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좀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비용. 잘 궁금해하시는 분 비용 학비인데 이게 지금 환율을 그냥 지금 파운드로 하시는 거죠? 예. 지금 한 1,6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600 1파운드. 1파운드가 1파운드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샘플로 한 거 퀸앤스라는 학교고 런던에서 멀지 않은 레딩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걸스 스쿨이네요. 여자 학교고요. 그다음에 7학년부터 제공을 해요. 초등학교는 없고 11 플러스가 7학년이에요. 아까 4 뺀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4. 이제 6폼까지 그쪽에 있는 거고요. 입학 가능한 시기도 정해놨어요. 11 플러스, 13 플러스, 6폼 이렇게. 그러니까 7학년, 9학년, 2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제학생은 10학년, 8학년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10학년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보딩피가 한 학기에 나오는데 14,760파운드 정도 되고 1년으로 3학기 기준으로 44,000파운드면 한국 돈으로 약 7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럼 저게 학비, 보딩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풀 보딩. 풀 보딩이니까 식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식사는 저기 그 해리포터 요즘 많이 보네요. 우리는 해리포터는 요즘 아이들은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해리포터 그 기숙사 밥 먹는 거 있잖아요. 밥 먹어요. 그렇게 밥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거죠. 보증금. 이건 엑스트라 비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받는 거니까. H금으로 나는 거고. 그다음 추가 비용으로 낼 수 있는 게 XH 나와야 되는 거. 그다음에 미드텀 때 나와야 되는 거. 추가 비용으로 가디언, 유니폼, 뭐 크리스마스, 이스터 할리데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있어요. 이런 비용이 많이 든다. 다음에 이제 그 장학금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도 특이한 거 있어요. 악기를 잘 떨어. 장학금 있어. 나 운동을 잘해. 장학금 있어. 그것들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럼 이게 퀸스 앤 스쿨이라는 게 저희가 굳이 우리 어머님들 또 리스트업 좋아하거든요. 굳이 1위서부터 100위권이라는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몇 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상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 부모님들은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A레벨 성적으로요? 아니면 GCSE?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상위권? 그쵸. 상위권. 근데 대부분의 영국의 사립학교는 이건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영국 전체 학생들의 약 7% 미만이 사립학교를 다녀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이제 7%가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옥스브리지의 통계에 의하면
공립학교 출신들이 훨씬 비율은 많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93%니까. 그럼 저희 나라 학생들은 국제 학생은 공립학교를 못 들어가네. 네. 못 들어가는. 외교적으로 이제 부모가 다니는 경우. 아 부모가 다 같이 있고. 같이 있어서 비자가 합법적으로 있는 경우가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식스폼 칼리지는 A 레벨은 돈 주고 다녀요. 네. 거기는 이제 돈 받고 다니는 선택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 무료 무상 교육을 하는 11학년까지는 부모 내가 합법적 비자가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안 받아준다. 사립학교 가야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요 학교 한번 비용 정리했고요. 요 또 다른 학교 나왔네요. 네, 이거 국제학교 남자학교 아니 남야 코어에도 거에 남녀공학. 같이 아까 그것도 했는데 여기는 비용이 조금 더 착해요. 앞에 거 보면 아, 44,000파운드인데 이건 38,000이잖아요. 그쵸. 풀보딩이고 그다음에 엑세이트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다음에 미드텀도 없어. 그러니까 포함돼 있어. 우리 학교에 있어도 돼. 기숙사에 있어도 돼. 가든 비용도 자기들이 다 해줘. 근데 이제 학년이 9학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9, 10, 11학년이 되는 거고 가든 필요 없어. 유니폼은 있는데 유니폼은 이제 별도로 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방학 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엑시트하고 가디언디하고 미드텀만 안 나와도 이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죠.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학교가 또 뭐. 여기는 그러니까 인디펜드 보딩 스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순위표를 만들 때 기본 조건이 A 레벨의 응시 학생들이 몇 명이냐. 응시생이. 그거에 따라 다르고 나는 순위표에 들어갈래. 그럼 돈 내야 돼요. 거기다. 그렇죠. 그럼 비용 지불하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굳이 왜? 근데 성적 괜찮아요 여기. 성적 괜찮고, 그러니까 순위표에는 안 나와. 자기들이 그래 물어보니까 굳이 왜 우리가 내야 되는 건데 돈 내고. 그만 중상위. 그리고 여기는 그 옥스브리지 프랩이나 메디컬 프랩이나 메딕 프랩이나 이런 것들 다 여러 과정을 제공해 주네요. 좋네. 그럼 딱 여기 계산 얼핏 봐도 한 38,000파운드 정도가 여기가 한 6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좀 안 드는 거죠. 가격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자 이제 A 레벨 그 성적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성적이 쭉 나옵니다. 제가 상위 12호니까. 멋있네 이게. 아까 발표한대. 자기들이 발표를 원했대. 그래서 카디프 식스폼 칼리지가 단연 1등이에요. 저는 카디프에 있습니다. 거의 선두에 내에 지키고 있고요. 카디프 있고. 킹스 칼리지 스쿨은 이제 킹스 칼리지에서 운영하는 학교. 아니야. 상관없어. 킹스. 왕을 너무 좋아해. 지들 그냥 이름 갖다 붙이는 거구나. 힐포드 하이스쿨도 있고. 그럼 옥스퍼드 인터내셔널 칼리지는 옥스퍼드랑 관련되는? 아니야, 옥스퍼드 있어요. 옥스퍼드에 있다. 보딩 스쿨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보딩 스쿨이고. 그다음에 킹스 오드워드. 이름도 있잖아요. 오드워드 뭐. 위컴비, 아비. 쭉 보면 15위면 델리치 칼리지. 저기 이제 반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 각국에 있어요. 그렇죠. 상해, 싱가포르 했어요. 그러니까 델리치. 자기 이름 갖고 세일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브랜드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관이 델리치에서 투자했던가 막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쓰겠죠. 그렇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 같은 경우 여기 안 나왔네. 노스런던 걸스 스쿨인가 되거든요. NLCS. 그렇죠. 거기가 데리고 온 거네. 근데 카디프가 공부를 잘하네요. 카디프 식스폼 칼리지. 밑에 13위에도 보면 세인트 존스 칼리지 카디프가 또 있네요. 이런 에리안. 그러니까 카디프가 어떤 동네예요? 웨일즈의 수도죠. 웨일즈의 수도고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웨일즈 전체가. 교육에 되게 관심 많은 근데 쪽인가 보네요. 학교가 괜찮아요. 카디프 식스폼 칼리지.